안녕하십니까. 단독 캐스터를 또다시 꿰찬 박지훈입니다. 자, 한준호 의원 어디 갔냐 자꾸 묻는 분 계시는데요. 지금 한준호 의원 막중한 임무를 좀 띄고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내일 4월 2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교육감 1곳 부산이죠. 기초단체장 5곳, 강역위원 8곳, 기초원 9곳 모두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담양군 군수 재보궐선거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종 후보가 출마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불팍에서 담양 파견한 요원, 또 담양에서 한창 선거 중인 한준호 요원하고 전화 통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준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준호입니다. 네, 아유, 오늘도 제가 단독으로 캐스터를 꿰찼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담양군수 선거가 참 민주당 총력전 벌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네. 상황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광의 성황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네. 네, 지금 이제 1대1 구조라서, 네. 네, 저희가 완벽하게 50%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바짝 붙어 있어요. 아하. 네. 아주 치열하다 이 말씀이네요. 아주 치열하다 이 말씀인데. 네네. 자, 이재종 후보가 왜 담양군수 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 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재종 후보에 대한 조국혁신당 측의 이제 공격은 네. 이곳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이재종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33까지 담양에 살다가, 아하. 이제 그 본인이 공무원 생활이나 직장 생활 때문에 광주나 이런 지역으로 잠깐 떠나 있다 다시 돌아온 건 맞습니다. 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중앙행정을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제 또래인데, 이 말하는 거나 이 행정 능력이나 또 적극성에 있어서는 이 젊은 피가 확실해요. 네. 그래서 담양분들도 오늘 다녀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도 다녀가셨고, 그리고 저나 이제 다른 분들이 막 내려와 있으니까 네.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선거인가 보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고, 네. 또 대표의 선거가 무죄로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제 났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담양군수 선거에 이재종 후보를 뽑아주시면 저희가 4월 2일 힘을 좀 받아서 앞으로 이제 하나 둘씩 저희가 치러 나가야 되는 모든 일에 좀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6시까지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유권자분들께 투표 당부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담양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게 광주의 북구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생활권으로 같이 묶여 있는데, 이 광주에서 혹시 방송 들으시거나 또 이제 담양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담양 출신으로 이제 수도권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만일 이렇게 되시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꼭 담양 지역. 네. 네. 자, 우리 불팍 시청자분들 댓글에 언제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 오시냐 질문들 많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일정하고, 오늘은 마지막 일정하고 이제 저녁 기차로 올라갑니다. 네. 네, 올라가서 내일 또 저희 집회도 있고, 또 맞습니다. 지도부들이 실은 이제 헌재 결정 문제 때문에, 선거 때문에 다들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마지막으로 컨티뉴어시 플랜, 그러니까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상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또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준호 최고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4번 타자, 자, 박선원 의원 나와 계시고요. 자, 그리고 기자회견 하고 있는 달려오신 김무수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아마 초선 의원님들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비상시국 상황 대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긴급 성명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네. 기자회견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초선 의원도 했고 이제 재선에 또 철험회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같은 모임 하는 데서도 했습니다. 되게 이제 공통점이 어쨌든 헌재가 빨리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한덕수나 최상목도
탄핵해야 된다. 또 국회의장께서 빨리 좀 소집을 해달라. 본회의 소집해달라. 네네네. 그 전에 한덕수가 빨리 기회를 줄 테니 네. 제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현재 법으로 아마 돼 있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헌재에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대통령 탄핵이나 파면을 국민투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뭐 헌법에 뭐 그게 되어 있진 않지만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좀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 파면 선고가 만약 된다면 최소한 선고일정을 잡는다면 네. 이 정도까지 안 나왔을 건데 네. 오늘까지도 안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네. 헌법재판소가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일 앞뒤로 그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예, 시간 그거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잖아요. 네. 고등법원 형사 재판하고 내란 수계가 자신이 이끄는 국방장관부터 모든 권력기관 부처 다 동원하고 특수부대 4개를 동원해서 저지른 이 내란 네. 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잘해봐야 벌금 80만 원 나올 거다라고 네. 한 게 무죄로 끝났어요. 무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자신들이 아하. 자신들을 이렇게 선출하는데 추천했던 그 당 대통령에 대한 그래 A는 다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생각 간둬라. 원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대로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심리를 마쳤으면 신속하게 종국 이 재판을 맞춰야 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주심 재판관은 이것을 빨리 판결에 붙여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도 늦어지면은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판결을 소집해서 이것을 안건을 회부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적어도 화, 수, 아니면 최소한 어제까지. 오늘. 네. 아니면 늦어도 오늘까지 날짜가 나와야 네, 되는 거예요.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거는 야 이재명 죽는지 사는지 보고하자 그랬는데 살아오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더욱 그 현재 일부 재판관에 의한 정치적인 압력이 세지고 네. 그러면서 침대 축구를 넘어서 뒤집어 엎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 권한 대행도 소장 권한 대행도 4월 18일이 본인의 임기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상황이다. 상황을 그렇게 보면 즉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기초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네. 즉 헌법재판관 일부가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건 보통 중대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본인들이 8명이 판결 결정한 겁니다.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임명을 해라. 네. 한덕수 총리한테 요구하는 거네요. 네. 당연히 네. 이제 법 절차대로 국회가 추천을 하면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모든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그걸 해줬는데도 법을 지켜야 될 권한 대행들이 네. 정부 국무위원들이 총리가 장관들이 그걸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예. 정계선 재판관. 헌법재판관이 네. 이제 인용 의견을 밝히면서 네. 한덕수를 파면해야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한덕수의 잘못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 상설특검 다 안 한 거부권 예. 행사 다 잘못이지만 특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고 의견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상적인 헌법제도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그 재판관들이 그래도 파면 정도는 아니다. 그 대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현 상태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다. 네.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국회에서 선출한 분들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 의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면돼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이 김복형 재판관이 막상 이 한덕수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25시간 37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3명 선출한 그 명단이 올라온 게 25시 37분이니까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가 내가 88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고 월요일 날 돌아와서 지금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24시간 곱하면 벌써 10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100시간 시간을 줬고 25시간 줬으면 지금 120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위헌 지금 계속 위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무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지금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일요일까지 시간을 준 겁니까? 네,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예. 그리고 임명 안 할 수도 있으니 예. 국회의장은 월요일부터 본회의 열고. 본회의 열어라. 예. 그리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대로 하겠다. 네. 불법을 하지 않겠다. 행정부가 저렇게 불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까지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입법부 국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한덕수 총리가 마흔역 재판관 끝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네.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네. 다시 탄핵을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월요일이면 만 일주일 되잖아요. 네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지. 네. 그럼 더 지난주 이상 월요일이니까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가장 좀 두려운 게 4월 18일입니다. 두 명의 재판관 퇴임이 됩니다. 예.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빨리 선고기를 잡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뭐 5대 3이니 아니면 뭔가 계속 끌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그 보수 재판관들이 네.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4월 18일까지 이 해결이 안 되고 네. 이게 정말 6개월 안에도 뭐 해결 안 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헌법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큰 일이 생길까봐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이 지금 한덕수라든가 최상목뿐만이 아니고 또 헌법재판관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만약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요 진짜 어디 진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뭐 어디 지금 그런 데서 벌어진 그렇죠. 사태들이 또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독재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벌어져서 국민들이 정말 혹시나 법치라는 게 네, 무슨 그게 일이 정말 일어나면 걱정이에요. 네. 사법부, 헌법재판소 판단하고 결정내고 다 수긍하고 네.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구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무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본 동남아, 뭐 캄보디아 이런 네.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법대로가 거잖아요. 안 돼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미개 국가, 독재 국가에 있는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어떤 저항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법대로 안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서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청와대 5년 있을 때 네. 저하고 그 같이 일을 했던 미국 백악관의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이 선임보장관까지 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 교수 현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오늘 뭔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부소장인데 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끔찍하다. 끔찍하다. 영문으로 뭐라 그랬냐면 It's gonna be 네. horrible. horrible이 어느 거냐면은 공포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 호러 무비 하잖아요. 공포 예. 영화. 예.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은 정말 horrible하다. 공포스럽다. 끔찍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막아내고 빨리 헌재에서 재판을 해서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게 하면서 다음 대선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좋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좋다. 네. 한미 동맹도 지금 위기 상황이다.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그렇게 말할 정도. 빅터 차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빅터차 사실 단 한 번도 예. 우리 그 민주진영,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말 한 얘기해 적이 본 없는 적이 친구예요. 없어요. 항상 안 좋은 말만 했던 예. 친구인데 오늘 좀 사람 같은 말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인데 오늘까지도 지금 5시 16분, 17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선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월요일이라도 잡으면 사실은 또 그런 말 안 할 수 있는데 또 보궐선거도 지금 걸려 있기도 하고 예. 그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초선 의원, 재선 의원만 또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수단이 몇 개 없고 뻔히 아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다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네. 장관이 총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탄핵하는 방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예. 행정부는 할 게 많잖아요. 예.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답니다. 사실. 이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예, 예. 예산 편성 지난 이야기고 국회에서 우리가 법을 발의해도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40번 이상 했지 않습니까? 다 했죠. 예. 줄 탄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줄줄이 거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내도 계속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예.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뭐 등등. 최상목은 다른 거 좀 걸려 있는 그거 상황이고. 그거 뭐 정부적 부담이 있냐 없냐 네. 역풍 있냐인데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허러블 공포스러운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니까요.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이런 걸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조선 의원들 뭐 우리 국회의원들도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대응 목소리도 들리면서 박선원 의원님께서 얼마 전 광장에서 예. 어떤 편지를 하나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혹시 예. 가지고 오셨는지?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가지고 왔어요. 네네.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좀 보여주시면 들고 예.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요. 예쁘게 참. 요 글씨가 박선원 의원님께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제 저에게 이제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네. 혹시 좀 신뢰가 될까봐 편지로 생각을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제도적인 폭력으로 네. 인해서 자신이 정상인데 강제 입원당해서 최근에 석방돼서 이제 풀려났다는 석방이 아니고 재진 건 아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12.3 경험을 보면서 네. 뭔가 보이지 않는 국가 폭력 그 제도적인 어떤 권력 네. 그래서 자신이 또 어디론가 끌려가고 갇히고 이런 공포스러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싸워서 폭력에 맞서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힘을 얻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이제 입당도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권리당원까지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문자 보내거든요. 나와 주십시오. 네. 광장에 나와 주십시오. 힘을 냅시다. 힘을 모읍시다. 할 때마다 지금 나오고 계시면서 기운을 얻는다. 예. 그러면서 떳떳하지는 못해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저에게는 건강하고 꼭 죽지 말고 살아달라. 그 마지막에 지금 예. 나오는데 예. 꼭 살아주세요. 저도 살아보겠습니다. 저게 좀 그렇습니다. 쿨하네요. 이런 정도로 상황이 위중하다. 네. 지금 사람들이 쉽게 이러면은 내전이다. 이러면은 뭐 1987년 그렇죠. 그 6월 항쟁 그때는 이제 돌과 화염병과 그 체루탄이 부딪혀서 체루탄이 다 바닥이 나니까 전두환이가 막판에 군을 동원할까 하려다가 네. 결국 군을 동원하지 못하고 이제 직선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이자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무슨 해줄 게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맞습니다. 자기가 물러나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예. 당장. 처벌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 김은수 의원님. 저희 이제 저는 순천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호남 지역은 광주 그 항쟁 때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우리 박선원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그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실제로 저희들은 굉장히 공포감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 그 가까이서 그 경험했던 그 상황이 나한테 몇십 년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공포감이 컸고 실제로 우리 호남 분들이 그날 잠을 거의 못 자고 똑같은 그 80년 초반에 있었던 일들을 네. 겪었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기를 매일 거의 했잖아요. 네, 도보 행진하고 거기에도 있죠. 시민들이 예. 많이 따르고 특히 막 그 젊은 여성분들 또 같이 행진을 계속했는데 이분들이 전혀 이 계엄이라는 게 뭔지 책에서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다가 맞아요.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총칼을 들이대 갖고 우리 국민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젊은 분들도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처절하게 꼭 민주화 지켜내야 된다.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윤석열 파면시켜서 제대로 정상화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이 젊은 분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 편지도 그렇고 또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만나는 그런 뭐 지지자나 그런 당원들 말씀도 그렇고 오늘 댓글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네요.
또 올 기자회견도 그렇고 네. 선고가 나면 사실은 이렇게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 헌법재판소가 아니 최소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뭔가 얘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러는지 싶어요. 뭐 그 판결 직전이라든지 네. 평일을 맞췄다든지 다음 주면 할 수 있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두 분 의원님께서 네.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정말 이제 그만 네. 고민하세요. 법대로 예. 보신 대로 그다음에 심리기관에서 확보되고 제출되고 스스로 확인한 증거대로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네. 좌고우면하고 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합니까? 헌재가 형사재판도 아닌데 네. 본인들이 그러셨잖아요. 헌재는 헌법만 본다. 그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김무성님? 봐도 네. 초등학생이 봐도 이번 사태는 위헌 위법 법을 어겼다 대통령이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기각이나 각하를 하거나 아니면 헌재가 판정을 않고 뒤로 밀어버린다면 이후에 국민들이 이 겪게 된 혼란 또 어린 학생들이 뭐가 옳은지 또 법을 공부하는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게 지금 요대로 외우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르게 또 공부를 법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거 이 아니에요. 법이 맞나 이렇게 예. 답을 쓰는 게 맞나 이 대혼란이 오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이거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네. 정말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재판관님들은 정말 명심하고 네. 또 지금 한덕수 총리나 장관들도 지금 이 뭐 정파에 빠질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생각해야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정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일정 잡아주시고 선고 또 하시고 또 예. 더 나아가서 한덕수 총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딴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한국의 산업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마지막 소임도 했으니까 그에 맞게 하시면 돼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걱정해서 뭐 하셔서 지금 뭐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초선 의원 기자회견까지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헌법재판소 끝까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우리가 좀 독촉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26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예. 선고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예. 당시 그 박선원 의원 모습이 좀 화제가 되는데요. 예. 그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김문기, 백현동 관련 이재명의 허위사실 무죄를 선고한다. 이재명 만세! 아니, 잠깐만. 이재명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 이재명! 민주주의! 대한민국! 저 순간이 수요일 오후 3시 반 정도 됐었습니다. 즉각 파면 선고하라. 네, 저는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네. 토론회가 진즉 잡혀 있어가지고 예. 저희 현장에를 저도 못 가봤는데 네. 거기서 제가 그 사회 좌장을 맡으면서 그냥 생중계 해줬어요. 아, 하셨습니까? 바로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게 재판 네. 판결 선고가 꽤 길었어요. 1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끝까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설명까지 해주셨군요. 네. 김은수 의원님은. 중간에도 이렇게 이제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서 네. 혹시나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 판결 내용이 무죄에 가깝게 잘 가고 있다 잘 아직까지는. 가고 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네. 않으면 잘 네.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마지막에 딱 무죄 선고하니까 굉장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찬원 의원님 저 장소가 천막당사. 네, 광화문 저기 같네요. 천막당사에서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천막당사를 지키는 당번인데 네. 그때 장윤선 그 뉴스 취재 편의점 네. 기자하고 같이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네. 때입니까? 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쟁점이 4개인데 하나하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처벌할 수 없다.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건데 와 이렇게. 예. 그래도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 뭐 이렇게. 다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좋아하지 말자. 참자. 그러면서 그 기쁨을 억누르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 그런 기쁨의 순간인데. 최종 무죄 나왔을 때. 예.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그 불팍 네. 오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재명이 살아 돌아와서 강력한 대우를 구축하고 네. 어떤 일도 있어도 항공모함처럼 돌파해서 이겨낼 겁니다. 아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억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윤석열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기필코 이겨냅니다. 이겨낼 것이다.
결코 네. 제2의 계엄 이런 거 없도록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네. 자, 역시 네, 뭐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파면 선고 빨리 하라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거랑 연결돼 있는데 김문수 의원님 네. SNS에 글 올렸던데 네, 네. 그 내용 자체가 청천백일 이 내용입니다. 이제 하늘이 푸르고 해가 밝듯 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 그 글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 때 이제 저 뭐 무죄 선고됐을 때? 당연히 네. 아니 김문기 몰랐다. 네. 또 뭐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고 사진이 조작됐다 이거.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네. 김문기 몰랐단 말이 좀 그게 이제 좀 안 좋아지니까 그거는 막상 재판 때는 그걸 쏙 빼버리고 갑자기 골프 쳤다 안 쳤다로 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이 봐도 뭘 저걸 가지고 대통령 자격을 앞으로 출마를 못하게 박탈을 네. 시키려고 하나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죄를 많이 예상을 했었었죠. 정천백일. 네. 근데 참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거나 100만 원 이상으로만 나왔어도 예. 434억 선거 비용 예. 민주당 토해내 무슨 민주당 제가 죄송하지만 민주당 무시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의원들이 돈 있습니까 민주당? 우리 의원들이 1억씩 내야 돼요. 민주당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434억이 더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럼요. 이랬으면. 네. 근데 그것을 알았니 몰랐니 가지고 윤석열이는 김만배도 모른다. 도이치모터 돈도 못 벌었다. 최은수 돈 못 벌었다. 그 거짓말 그렇게 했는데도 기소는 안 하고. 그러죠. 똑같은 선거에서 당선됐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낙선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기소를 했거든요. 정치 검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상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당연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지 그리고 검찰이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일심동체로 가는구나 네.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오히려 마치 독이 오른 독사처럼 저렇게 날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국 이 이재명이 깨끗하다. 이재명이 죄가 없다. 이 사건으로 입증이 되듯이 맞습니다. 또 지난번 네. 위증교사 무죄에서도 입증이 되듯이 네. 다른 모든 사건을 다 이겨내고 나올 거다. 희망이죠, 희망. 네. 얼마나 단단하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고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것을 소화해서 뚫고 나오는가에 대한 네. 희망입니다. 저도 앞으로도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심각한 범죄자들이다. 이 공권력, 국민들이 검찰이. 주어진 검찰. 예. 권력을 주고 국민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잘못 알고 맡겨놨는데 네. 아주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놓고. 또 그 상고라 그럽니까? 뭐 상고입니다. 상고라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 이 상고를 또 대놓고 뻔뻔하게 하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이 범죄자 중에도 아주 재질이 나쁜 네. 최상급 범죄자들이 고의 정말, 악질 아닙니까? 예, 세상을 혹시나 정말 정권 교체되면 제일로 먼저 네. 처벌하고 없애야 될 잘못된 조직이다. 바로 검찰.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와요. 오늘 또 갤럽도 네.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미디어 리서치 조사했던 거 요거 보니까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박선 의원님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이렇게 네. 그 확실하게 그 정세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네. 그리고 사실 다 조마조마했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되실까봐. 왜냐하면 무죄 법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데 네. 하도 이상한 그러니까 결정들이 많으니까. 지기현 판사가 예. 그냥 윤석열이 옥문을 열어서 탈옥을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약간 위축됐던 맞아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의사표시하는 거죠. 네. 나 사실 민주당 지지자다. 아, 그게 이번 지지율 상승에 그대로 반영이 야, 돼서 이거 그대로 반영됐어요? 4~5% 예.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거고 자신감의 표현이고 예. 민주당을 위해서 결집한다. 예. 그건 곧 힘이죠. 힘. 이게 12.5%포인트 차이 났어요. 예. 네, 네. 국민의힘하고 예.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틀 26, 27 이틀 조사한 네. 건데 6~7%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누구죠? 삼성 이재용 네. 만났을 때부터 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나지 않을 텐데 사실 얘기가 그런 나왔고. 소문도 많았어요. 이재용 그 네. 삼성 법무실이 그러니까요. 삼정원 이러잖아요. 원래 국정원.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좋다고 뭐 그런 예.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일 그 선거 당일날도 사실 몇 시간 전부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이재명 그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아, 몇 개 있는데 그게 진짜 저는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예. 어쨌든 그 주식들이 막
매입이 엄청 되면서 네. 약간 올라가고 엄청 올랐는데 네. 관계는 없어요. 그냥 관계는- 사람들 생각이 관계는 오리 없다니까. 땡땡 예. 주식은 29.9% 네. 올랐고. 엄청 올랐어요. 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2.68% 올랐어요. 올라죠.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과 쭉 관련이 되면서 막판에 지금 여론조사도 많이 이제 네. 좀 잘 굳혀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헌재하고 그래요. 한덕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이재명 테마주로 비춰줄 날이 올 줄이야. 세상 누가 세상에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에 네네.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둘이 또 형제 아니냐 뭐 이름이 이러니까 이제 비슷하니까 또. 네, 그 경주이씨 두 네, 분도 같이 성도 그런다고. 성씨도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좋은 일이건 좋은 일이고 예.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걸로 또 돌아가긴 또 예, 돌아갑니다. 예, 예. 네. 우리가 자, 돌파해 낼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뭐 억만 분의 1이라도 뭐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하는 것은 네. 그 미국에 있는 친구 빅터 차가 빅터 차, 예. 그렇다면은 매우 공포스러운 거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대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돌파해 낸다. 의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몸으로라도 막아주셔야 돼요. 네네. 당연히. 지난번에 민주주의 무너질 때 막아주셨잖아요. 국회 예, 예. 계엄 해제하러 들어가는 이미, 것을. 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 그것만 또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어쩌면 당연하고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지금 헌재 선거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 내란 세력 예. 시커먼 속내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예. 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예, 예. 12.3 비상계엄 당시에 노상원이가 예. 여인영 당시 국군 방송사령관입니다. 보고를 한 적이 있대요. 박민우 정보사 백단장 이 비위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사 네. 정보사령부의 지금 이제 문상호가 네. 이제 김영현 계예요. 김영현 계보. 그렇죠. 근데 그 김영현 정보사령관 계보 밑에 HID나 블랙을 관리하는 그 박민우 네. 여단장은 박민우 준장. 박민우 예. 준장 장군은 이제 신혼식계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신혼식 근데 이 신혼식하고 그 김영현하고 예. 작년 4월 3월 말에 대통령 윤석열 앞에 3판 붙잖아요. 네. 계엄 안 된다. 그렇죠. 신원식이가 주장하고 김영현은 계엄해야 된다. 주장해가지고 둘이 차 한 잔 더 하면서 분명하게 네. 신원식이가 계엄 반대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김영현이가 노상원이하고 계획을 짤 때 야 이번에 정보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HID나 블랙을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계열 신원식 계열은 안 되겠다. 아, 박민우가 신원식 계열이니까. 박민우가 신원식 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박민우의 간을 봐요. 예. 그래서 작년 5월에 전화를 합니다. 노상원이가 네. 박민우한테 전화를 해서 어이 박민우 잘 있지 그랬는데 분위기가 영 싸늘하거든. 예.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 블랙끼리 모이는 외곽 안가에 네. 아하. 3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박민우가 하는 연구소만 딱 찍어가지고 아하. 박민우가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신혼식계 그것도 조보근이라고 네. 신혼식계 쪽을 싹 썰어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방첩사한테 애들 수사해라. 네. 애들 이것도 웃긴 놈들이다.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만들어서 대단하다. 신혼식계를 제거하는 그리고 이 계엄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은 박민우를 실제로 제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제2군단 부군단장으로 쫓아내버려요. 여단장을 부군단장으로 전출시켜버리네요. 정보사령부에서 다른 데로 쫓아내요. 예. 다른 야전 부대로. 그래서 문상호는 예. 잘못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잘못 뭐 간첩 사건 발생 이런 걸로 약점이 딱 끼어가지고 네. 김영현 노상훈이가 딱 데리고 예. 단 한 번도 그 내란에 그동안은 관여한 적도 없고 계엄 임무도 없는 정보사령부를 데리고 선관이든 HID 속초부대든 다 데리고 이제 실제 살인 무기를 흉기를 쓰려고 했던 그 계획을 저는 이렇게 삼성 장군 뭐 소장, 이성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모르지 않을 건데 저 계엄을 왜 했냐 싶었는데 보니까 뭐 진급의 욕심도 있겠지만 이렇게 쫙 철저하게 그럼. 탁탁 배제하고 아닌 사람 빼고 네. 긴 사람은 약점 잡고 네.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는 게 또 충격적이거든요. 네, 보니까 나쁜 놈들은 네. 처음에는 이제 같이 욕심이 막 하다가 예.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죠. 결국은 또 폭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 공통된 특징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내 책임이다.
내 부하들 용서해 다오 이렇게 네. 하고 나쁜 놈들은 오히려 자기 책임 없고 저 아래 사람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 지금 상황 보면 이 계엄 이런 상황이 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이게 어떻게 기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기각이 나오고 하카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카? 군인들이 지금 예를 하자 그냥 그걸 코데타 하자. 코데타란다. 계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구속시켜놓고 이거 어떻게 뭡니까, 앞으로 또 이게? 처리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 네. 기각 인용을 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자기들 또 저기 후보 내 가지고 경쟁하면 돼요. 네. 빅데이터가 그런 말까지 해요. 아니 니들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지만 또 아니야 이재명 반대파들 모으면 정치해서 대선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왜 윤석열이 대로 오려는 계획 세우지 말라. 예.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없을 대선 거지만 안 된다. 막판까지 예. 정말로 정말 그 백적간 대선 심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두 분-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네. 우리 의원님들도 힘내주셔야 될 것 예. 같고요. 끝까지 정말 정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히텐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선원, 김무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경북 지역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또 그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무려 28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 입은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이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이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습니까?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그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팍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논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스피드 개념 완성 해주실 분 민주당의 1타 강사 한정혜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혜입니다. 자, 일단 안 드셔도 됩니다. 아직 안 일단은 불팍에 우리 한정혜 의원님 처음 나주셨으니까 네. 사실 의원님 소개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사선 의원 당연히 아십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에 구성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산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 많이 나잖아요. 이거 기후 위기도 이 생각이 착 들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정확한 기후 지적이세요. 특위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후특위는 뭐 그야말로 단어에서 보듯이 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 제도의 완성과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살피고 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고요. 5월 저희가 지난 한 2주 전에 네.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이제 구성은 되었는데 4월 중에 한번 전체 회의하고 한 1년 정도를 계획을 잡고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위원회고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예. 그 당시에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청문회 할 때 여야 불문하고 그 칭찬이 막 쏟아졌는데 그때 한번 분위기 한번 좀 보고 오늘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기사입니다. 기사. 한정혜의 야당 이례적 칭찬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도 아주 좋게 했는데 인기의 비결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시 상대 정당이 이렇게 좋아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잘 이제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제가 저 뭐 환노위 8년을 하면서 네. 사실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싸우는데 또 풀기도 잘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빡세게 이제 원칙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원칙은 갖되
그게 크게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내에서 유연하게 해서 어떻게든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야지만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렇죠. 대한민국 환경도 지키고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차원에서 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참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 좀 대화를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평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소통을 잘하니까 네. 그래도 많은 또 인기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타 강사로 나오신 거예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딸입니다.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 짚어주시는데요. 일단은 심우정 딸의 이 채용 정황 어떻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보게 되신 겁니까? 뭐 청년 실업이 지금 현재 한 120만 정도 일자리 찾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가 되는데 맞아요. 15세에서 29세까지가 그 정도인데 이게 역대 최대의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더해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채용 비리가 맞아요. 난리 벌어지면서 났었죠. 네. 청년들이 뭐 이제 분노를 넘어서 진짜 정말 뒤집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를 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외통위 전체 회의를 준비하는데 네. 뭐 약간의 제보 같은 게 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검찰의 고위직의 자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 과정에서 아무래도 뭔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어허. 그래서 이걸 좀 처음에는 이제 국립외교원 거를 파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당사자가 외교부에 그 응모를 해가지고 네.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원조회 정도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립외교원에서 시작해서 외교부까지를 쭉 찾아봤습니까, 다? 예, 다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심우정 딸이 딱 등장한 겁니까? 아, 그렇죠. 우와, 네. 이거 찾기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소문으로는 그 네. 제보자도 검찰총장의 딸이라고 하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아하. 예, 제가 뭐 고위직이라고는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청년으로 느끼기에는 이건 너무 박탈감이 심하고 네. 이런 비리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년들이 일부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본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피해 한 명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거죠. 한 명이 아니죠. 두 명이죠. 두 명이 거기서 떨어지죠. 떨어지고 외교부에서도 떨어지게 예, 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건 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좀 밝혀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이 외교부 특혜 채용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문제점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타 강사로서요. 차근차근인데 자, 일단 저 심땡경 네, 준비를 제가 외통위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그대로입니다. 국립외교원에 2024년 그 1월 달에 채용 공고가 나갑니다. 제가 네.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오긴 했는데 저걸 예. 보면서 하죠. 뭐. 예. 예. 거기에 보면 연구원 일명을 기간제 일명을 채용을 하는데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네. 이거나 아하. 학사학위 소지를 했을 경우에는 뭐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지원 가능 전공 분야는 뭐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뭐 커뮤니케이션학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업무 지원 분야가 교육 지원 업무였기 때문에 교육 그렇습니다. 지원이니까. 교육 운영 지원, 예. 그다음에 서포터즈 그거 운영하는 거 지원, 아하. 그 외에 이제 행정 업무 지원 뭐 이런 예. 것들이어서 가능하면 이제 교육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심우정 총장의 딸 신민경 씨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에 저분은 석사학위 취득자가 아니었어요. 아하, 야, 석사학위가 있으면 뭐 아무 문제 뭘 할 것도 예, 없잖아요. 학위가 없었다. 석사학위 미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없었네?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심 총장의 그 해명 발언을 보면 그리고 예. 외교부에서도 얘기가 졸업 예정자였다. 예전 그럼 그때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때 하든지. 우리 박 변호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변호사입니다. 계세요. 네. 그때 하든지. 네. 이게 채용 시장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졸업 예정자를 학위 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싶을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을 해줍니다. 거기 쓰면 됩니다. 바로 예정자 해서 포함, 예정자 포함. 졸업 예정자 포함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경우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용 시에 공고를 낼 때 채용 자격, 응시 자격은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걸 명료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표를 하나를 갖고 예. 왔는데요. 네. 예. 요거죠. 외교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보시면 있어요. 이게 요렇게, 보이나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지자인데 네.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일이 채용 공고 마감일. 공고 마감일.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근데 기준으로 요때 소지가 있으면 돼, 기준으로 학위가 있으면 돼. 되는데 네. 요때 기준으로 보면 그 심우정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격 우리가 흔히 서류 전형을 할 때 걸러져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그런데 이제 뭐 외교부의 발언은 아니 뭐 본인이 이유가 전화 와서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졸업 예정자인데 응모해도 되나요라고 해서 본인이 네. 다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다. 아. 그러길래 제가 7,000명이 넘게 이 채용 공고를 조회를 하고 네. 그걸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답변해줬냐. 졸업 예정자시면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줬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고. 예, 근데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국립외교원장하고 심우정 아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맞나요? 국제대학원에서 네. 교수와 제자. 딸이 그 당사자가 아는 네네. 사람이군요. 네. 그러면 또 이것도 뭔가 관련성 또 있으니까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의 네. 말은 일주일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박철희 대사를 만나서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했다는 제가 그래서 겁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 아는 사람이고 내가 특혜를 봐줬다라고 답변을 할까? 당연하죠. 그런 생각을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러죠. 예. 두 번째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거는 네.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있었던 네. 사건입니다. 예. 이건 조금 사안이 굉장히 큰데요. 더 큰 겁니까? 예,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번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이건 로서 더하기네, 더하기. 예, 더하기. 엔드죠. 예, 예, 지금 나오고 거기에다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석사 학위는 경제 관련 분야라고 어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 예. 경제 분야에 어쨌든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관련한 진행을 했어요. 네.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은 응모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응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접까지를 한 명을 봅니다. 뽑았습니까? 한 명을? 한 명을 보고는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그 마지막까지 보고 마지막까지 본 사람을. 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불합격을 시킨 이유도 굉장히 좀 석연찮은데 뭡니까? 우리말이 서툴다. 한국말 서투다고요? 예.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위를 취득하고 영어가 서툰 게 아니고 한 한국어가 사람한테 서툴다. 우리말이 예. 서툴다라는 아주 석연찮은 이유로 한국 사람이 예. 뭐 저것이 사투리가 좀 있으면 표준말을 서툴다 뭐 이건 몰라도 한국어 서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합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재공고를 한 겁니까 그러면?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재공고를 하면서 아하. 그러면 재공고를 하면 경제 분야 경제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경제 분야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맞습니다. 분야를 바꿉니다. 무엇으로? 심우정 총장의 딸이 전공했었던 국제정치 분야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죠. 경제 이건. 분야가 아닌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재로 네. 바꿔버렸네. 그 사이 석사학위 땄던 거고. 그렇죠. 이미 이제 그거는 지난해에 땄겠죠. 땄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국제 정치 분야로 바꿨냐라고 했더니 경제 분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잘 많이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뽑으려고 한 거잖아요. 저 뽑으려면 저는 상법 박사거든요. 상법 박사로서 5년 경험, 변호사 자격인데 10년 뭐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고 그럼 내보고 뽑은 거잖아요. 여기 딱 걸어 떨어지게 돼 있죠. 제공고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네. 하고 의혹의 그러니까요.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제 분야를 사람을 뽑으니까 사람이 적게 와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외교부에 통상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다 기한을 연장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재공고를 하지만 기한을 연장하고 그렇죠. 기한을 넉넉하게 줍니다. 무조건 와요. 예. 넉넉하게 좀 무조건 와요.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춤형 공고가 된 거 아니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공고 내용 바꾼 것만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네. 또 이상한 게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력 가장 관련해서. 조금 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게 경력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력 워싱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모든 경력을 제가 보니까 다 인정해줬어요. 다 인정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을 따지면 2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2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2년 이상 자격이권 했는 거잖아요. 했는데 심우정 총장도 우리 딸은 35개월의 경력이 있어서 그게 예. 다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결격 사유 없이 서류 시험 그리고 면접까지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사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경력을 경력으로 치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조건이 다 있을 것 관련 같은데요. 분야 경력이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력을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되거든요. 경력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주면은 그거는 착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경험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경력을 쌓게 되는 일인 경우에는
급여를 줍니다. 급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올해도 인턴 공고를 해가지고 인턴을 뭐 100명 넘게 채용을 했는데 네. 다 급여를 줍니다. 아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신무정 총장 딸이 했었던 인턴 경력은 유엔 그 가버넌스 센터라고 하는 것인데 페이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국제기구이니까 와서 네. 좋은 경험을 쌓으세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했던 네. 게 경험이 지금 이게- 너무 잘 알았어요. 경험하고 네, 제가 경력 하나- 구분. 지금 나온 게 인턴 이게- 조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응시 나오죠? 원서에도 본인이 적어야 하는 네. 써낸 이게 응시 원서의 네. 샘플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다 경력으로 넣었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저 경력에 해당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연구보조원을 했던 시기와 네. 유엔 거버넌스 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시기는 본인이 석사 과정에 있었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석사 이후로 2년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양보하더라도 하더라도 경험인데 저거. 석사 과정은 풀타임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연구보조원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되게 이제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실 텐데 네. 통상 근무라고 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경력을 카운트할 때도 똑같습니다. 주 40시간, 하루 네. 8시간 근무가 기준인데 과연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보조원으로서 주 4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일했느냐? 아하. 그러면 그게 통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러면 되겠죠. 그게 아니었던 그게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아,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예. 그냥 해당 교수님이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와서 해당되는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급여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급여도 예,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예. 외교부 다른 그 분야에서의 예. 채용 부분도 보시면 저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인턴 조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인턴 뭐 이런 것들은 경력에 불인정하고 네. 특히나 그 위에 보시면 네. 경력은 해당 응시 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의 경력을 아, 의미한다는 다 거고요. 나오네요. 또 하나가 경력 기간은 통상근로 전인 근무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단시간 근무 시간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해서 산출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어쩌면 거죠. 너무 당연해요. 너무 얼마나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지원하는데 맞습니다. 그 조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외교부가 저것을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따져보지도 말이 안 아니하고 돼요. 그냥 써낸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35개월을 통으로 다 인정을 해준 거죠. 자, 대검에서 지금 네. 언론 공지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거쳐서 국립외교연구원 채용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 소명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소명이 안 됐죠. 언론 공지를 또 대검에서 낸다는 것도 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뭐 아니 대검이 신무정 총장의 변호사 노릇을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제히 막 그 언론 그 해명 자료를 국립외교원 외교부 대검에서 그냥 일제히 그걸 뿌리고 네.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것은 어쨌든 지금 취업 시장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좋다. 석사가 아닌데 석사로 어떻게 인정을 하게 됐는지 무슨 이유로 네. 됐는지를 설명을 해라. 또 설명해라. 하나는 경제 분야에서 도대체 국제 정치로 바꾼 이유를 대라. 내부품이라도 받은 게 있냐, 내부 결제를 받은 게 있냐, 이걸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예. 그거라도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본 사람을 어쨌든 불합격 처리를 했는데 저는 좀 되게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국어 서툴다고 불합격된 거요? 예, 우리말 서툴다고 안 됐다고 이거 말이 안 하는데.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은 뭐 이렇게 나서는 게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나서는 게 그러시다면 저희에게 그냥 제보 정도만 해주셔도 오셔서 한국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겠다는 얼마나 서툴게. 뭐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교부가 경력 산정 이게 그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이 네. 뒤에 백프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무직 채용 인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직 그 채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특히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만약에 불확실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에서 결정을 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에. 예. 저는 외교부에도 그 아마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써냈는데 누가 봐도 아니 얘가 이 시기에는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했다고 이걸 써냈단 말이야?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경력을 조금 손을 봐야 되겠구나. 이걸 풀로 인정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하면 인사위원회 그걸 맡겼으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 질문을 했었어야 되죠. 그렇죠. 질문 이렇게 했었어야죠. 예. 원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주당 시간 몇 시간 근무를 했냐. 그리고 주당 근무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 증명을 떼오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다. 그렇게 네. 경력 증명을 떼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뭐 많습니다. 누가 봐도 예. 너무나 특혜다, 유연한 특혜. 잣대를 예. 특혜를 뭐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게 거죠. 딸님이 이 사람 논란 또 있어요. 이 사람 지난해 8월 달에 인사청문회 할 때 서민 대상으로 한 그 햇살론인가요? 그거 대출 받았잖아요. 너무 너무- 문제됐잖아요. 근데 너무 이번에 놀랍지 보니까 않습니까? 네. 야, 이 사람 그 시무장 부자네요. 고위공직자 랭킹 8위예요. 어젠가 결과가 나왔죠. 어젠가. 37억 늘었네요. 근데 뭐 햇살론 같은 걸 받아요? 그 햇살론 유스 대출 청년들 예.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니까 450만 원 받았고요. 야, 이런 걸 또 받아요? 하나는 더 놀라운데요. 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이렇게 해서 네. 광주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합의 6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보면 22년, 23년인데요. 22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끄트머리여서 사실은 네. 자영업에 계신 분들이 그 햇살론에 그걸 좀 받아보고자 얼마라도 맞아요. 하다못해 예. 그 달에 들어가는 그 운영비,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얼마나 여기 문을 두드렸을 텐데 답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 자녀 되시는 분은 엔비디아 예. 주식도 가지고 계시고 AMD 주식도 갖고 있고 저 무슨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주식하고 해서 본인 재산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아빠가 주면 되잖아요. 100억이 넘게 있는데 아빠가. 아닌가요? 이거는 정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심우정 총장 왜냐하면 잘못된 건 밝혀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뭐 네. 자녀 문제 때 가지고 사실은 감옥에 있는 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거 다들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준을 바라는 거 아니다. 네. 다른 거 원하지도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대표에 말해서 됐던 그 기준. 그 우리가 뭐 잣대로만 가면 자자. 더 큰 잣대를 원하지도 않는다. 네. 더 세게 하라고도 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그 정도만, 검찰 수사관 그 정도만 검찰, 해라. 예. 그 정도만 해라.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뭐 댓글에도 사실은 뭐 요 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오늘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헌재 소식 기다리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또 중진이신데 답답하시죠?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막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삐 처리하는 욕설요. 막 이런 그만큼 것들이 다들 올라온다는 막 거잖아요. 나오시죠. 예.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엄중합니다. 좋고 예. 너무 엄중하고 예. 그런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평의가 그닥 길게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도 안 들어가고 평의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까? 뭐- 최소한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할게요. 이거만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댓글. 지금 뭐 잘 진행되고 뭐 있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이면 언제쯤은 나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해줘야 되는 거 되는데 아닌가요? 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력으로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쨌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 간에 지금 뭐 백가정명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원내에서 수용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네. 원내에서 수용한 것과는 별개로 의원들끼리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추진을 좀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속보 하나 좀 알려드리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미은명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아마 오늘 좀 보자고 얘기 좀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한 것 같은데 한덕 총리가 계속 거절했거나 하여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은 근데 사실은 막 국민들이나 이 민주당 지지자분들 민주당 뭐 하나 근데 민주당은 행정부가 아니에요. 입법부예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한되잖아요. 이런 거밖에 못 해요. 권한쟁의, 탄핵.
의장님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의장님께서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저게 이제 사실은 네. 저희 의원들 간에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네. 이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의장님께서도 아마 그 생각을 똑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가처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저도 사실 처음 공부를 했어요. 이게 옛날 헌법 공부할 때는 네네. 헌법재판의 가처분이라는 거 별로 그냥 행정은 있지만 있더라고요. 다 하면 네. 돼요. 그래서 결정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시 가처분을 해서 임시지위를 예.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결정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예, 요것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권한쟁의 플러스 임시지위에 네. 대한 결정 심판까지를 포함하는 같이. 그거까지를 같이 해서 진짜 그건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저희 뭐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 아마 의장님께서도 비슷한 걸 준비를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바로 예. 아마 월요일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하신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도 좀 빨리 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건일 것 같으면 저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부터는 계속 본회의가 본회의가 아마, 상습 예, 계속 쭉 열어가서 열려야 될것 같고요.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댓글도 나오지만 2차 내란 아니냐 저쪽에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나와 저희가 있고. 본회의도 그렇고 본회의가 안 열릴 때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전원위원회를 하자.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의 위중성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좀 진행을 하고 하려고 그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요번 주에 이재명 대표 무죄 때문에 또 기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오늘까지는 선고일이 잡혀야 된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잡히잖아요. 뭐 오늘 또 시간 다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잡히겠죠.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심우정 그 총장 얘기 특혜 이런 거는 또 나와서 일타 강사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건 뭐 그냥 문제 제기하고 일부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네. 공수처에다 고발을 진행을 한 해야 걸로 됩니다. 알고 해야 있는데요. 됩니다. 예.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일단 공익감사 청구 부분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뭐 의결해가지고 전반적인 공무직에 대한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외통위원장이 뭐 김석기 의원이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힘 쪽이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익감사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데 감사원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털듯이 네. 한번 제대로 또 털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또 내일까지 가능하니까요.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소개 좀 해드리면, 여기 나옵니다. 29일까지 하고, 지인한테 해당 지역구 사시는 분 있으면 투표, 동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게, 봉국민대회가 오늘 6시 반에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립니다. 좀 많은 분들 좀 참석, 바라고 있고요. 내일도 아마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네. 오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민주당 내일은 의원님들 다 뭐 가시는 거죠? 그럼요. 내일은 한 4시부터 저희가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불팍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